옵션 자, 빨리 공부합시다. 431. 근데 이것도 어느새 중간에 상황했네. 뭐라고? 431.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얘들 요거 별 2개 좀 쳐주시고요.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상태에서 어떤 실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가 있어. 얘가 참이 되도록 한다. 참.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자, 어떤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하나라도 뭐가 되면 참이 되는 거죠? 어떤이니까 한 개만 참이 돼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좀 잠깐만 그릴게. 얘가 지금 축이 4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줄게. 5, 2,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숫자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x축을 이걸로 생각해봐. 이거 돼야 안 돼? 되지? 왜? 0보다 큰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가 0보다 큰 부분이잖아, 그렇지?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으면 어때? 이것도 돼야 안 돼? 되지? 왜? x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x축이라는 게 결국에 여기 있는 이 함수 값 자체가 여기다 표시 좀 해주세요.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즉 f2 집어넣은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뜻이죠.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x축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 참이 되는 것들 맞아? 왜? 0보다 큰 부분이 있으니까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f2 집어넣으세요. 4 마이너스 16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n은 마이너스 10이니까 12. 즉 n의 최소값은 12가 되겠다. 즉 여기서 가장 높은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다 높다 생기는 거죠. 자, 이어서 446번도 한번 볼게요. 요거 이해되면 좀 필기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 얘들아. 431번에다가 만약에 이 답은 지금 12가 맞는데 만약에 여기가 다른 건 다 똑같고 모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 옆에 여백에다 좀 써주세요. 옆에 뭐 생각해봅시다라고 하는 여백이 있죠? 자, 모든에 대한 문제로 다 바뀌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야? 모든에 대한 문제가 네, 빨리 앉으세요. 자, 얘는 모든에 대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지 참인 거야?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점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까? 가장 낮은 요 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거기다 써주세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즉 어때? 여기서 추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 점 자체가 제일 낮은 요 점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거 좀 써주세요. 모든 으로 문제가 바뀌면 이렇게 된다. 어떤 으로 문제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야? 네. 일단 하고 가자. 446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자, 얘들아 거기다 이렇게 좀 적어볼까? 자, 얘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소리는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가면 안 된다. 즉, 이 집합이 이 집합보다 이렇게 속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갈게요. 자,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어느 정도 요소를 좀 잡아주시면 조금 그래도 편합니다. 자, 1번. x가 6의 양의 합수다. 옆이나 위에다 좀 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1번 옆에다가 옆에 생각해봅시다. 같이 써가지고 써볼게. 자, 1, 2, 3, 6일 거야. 자, 그리고 q는 18의 양의 합수 1, 2, 3, 6, 9, 12, 9, 18. 자, 어디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2번 x가 1 x가 1이고 y가 1보다 크다.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당연히 양수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1보다 크겠지. 근데 우리가 뭐도 있어? 얘가 음수일 때도 가능하죠. 여기 옆에다 써주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가능하다. 요게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더 볼게. xy는 유리수. 자, xy가 유리수. 자, xy가 유리수면 둘이 곱하면 당연히 유리수가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도 2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집합이 원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거고. 4번 직사각형. 이건 뭐 쉽지. 직사각형이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옆에다 써주세요. 자, 요거는 진짜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얘랑 얘랑 길이 같아서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직사각형 필요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5번 A 교집합 B가 A인 거와 A가 B에 들어가는 거. 자, 작은 게 A니까 여기서 A가 B에 들어간다. 아, 그럼 뭐야? 얘는 똑같은 거잖아.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번호에다 좀 써주자면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한 물어봐. P가 Q에 들어간대.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P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조건? 얘는 그치? 충분 조건. 얘도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니까 얘는 충분 조건. 자, 얘는 어떤 조건이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50번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저는 450번 보겠습니다. 그냥 왜 머리 아파? 아니, 머리 아파서 쓰러진 줄 알았지. x 마이너스 3이 k보다 크다. 자,
자 얘들아 그럼 볼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PQ가 아니라 not Q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잠깐만 다시 써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얘가 되기 위한 지금 충분 조건이 생겨.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얘가 화살을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P의 대문자 P야. P는 6, 2, 마플.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6이 되는 거고요. 자 Q는 X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가 3 마이너스 K, 3 플러스 K. 그래서 수직선으로 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마이너스 K 그리고 3 플러스 K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안에 지금 2하고 6, 마이너스 2하고 6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6 수고나? 그러면 얘는 뭐보다 커야 돼?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죠 일단은. 근데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죠. 같아도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도 6이 3 플러스 K보다 작아요. 근데 같아도 됩니다. 여기 이 자리가 6이 돼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K 값의 범위가 넘어가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은 K 값은 3이 되니까 누가 더 공통집합이야? 얘가 공통집합이죠. 그치? 3보다 큰 거랑 5보다 큰 거랑 5보다 큰 게 공통집합이니까 답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수 K 값의 최대값은 잠깐만. 그치. 최소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454번. 잠깐만. 지우기가 없어서. 자, 마지막 454번 보겠습니다. 세 조건, 일단 조건 쓰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만들게. 454번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를 누구 방향으로 가? 필요 조건이래. P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누구 방향으로? R 방향. P 방향으로 가야지. 필요적. 필요는 맞아서 P가 나야 되니까. 그치? 자, 이렇게 되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누구 방향으로 가야 돼? R 방향. R 방향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매핑 한번 해볼까요? 매핑. 자, 그럼 얘는 뭐야? R이 공통이 있으니까 R 가운데 껴주고, R 쪽으로 가는 거는 Q, R에서 화살 보내는 거는 P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만족한다. 자, 그럼 이거는 훨씬 쉽죠?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P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고, 뭐 Q는 X가 B보다 크다. 그리고 R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자, 그림 좀 그릴게요. 그림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삼아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5 잡아주고, 여기 된 상태에서 뭐야? 얘가 지금 R인데 Q는 이 R 속에 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B보다 크다가 여기 있어야겠죠? B보다 크다. Q. 자, 그리고 얘가 좀 어려운데 얘는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을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쪽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A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같다는 게 없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네. 뭐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P 안에 들어가죠, R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이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색깔로 잠깐만 볼게. 요거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되죠. 빨간색 잠깐 지울게. 이렇게 되면은 흰색을 포함하죠. 그래서 요 그림 좀 잠깐 그려주세요. 왜냐면 이걸 생각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크고 작다 뻗어나가는 모양이 이쪽에서 얘를 덮쳐야 된다고 막 배우는데 뻗어나가는 거면 가운데 껴가지고 나가도 된다. 즉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고. 자, 그럼 갈게요. 자,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비어있고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되는 거죠. 자,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뭐가 생겨?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 보시면 얘가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 둘 섞어 보시면 얘보다는 얘가 공통범위가 있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섞어서 답을 좀 결정해 주시면 A의 최대값은 2고요. B의 최소값은 5다. 따라서 답은 7이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운한 이 그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뒤로 넘어가서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의 대소 비교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 여기는 뭐 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쪽을 뺀다. A하고 B가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얘를 한쪽으로 넘겨.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원래 있었던 식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식을 무조건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중에서 지금 B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똑같이 B를 나눴을 때 우리가 뭐 1과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은 A분의 B가 지금 현재 1보다 작아. 그럼 우리가 양변에 A를 곱해서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 확실해? 맞아? 없잖아. 없죠. 이거 안 되죠. 안 되잖아. 왜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양면에 뭘 곱한다 그랬어? A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A가 뭔 줄 알고 부동호방이 안 바뀌는 거야. 그치?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는 게 분명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너희는 그것만 좀 밑줄 좀 쳐주세요. 괄호 2번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괄호 2번이 A 제곱과 B 제곱을 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으면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A 더하기 B, A 빼기 B 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이 어차피 더하면 뭐 여기서는 밑에 증명 2번에 잠깐만 보시면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받아들인다는 거를 좀 보여주면 돼. 왜냐면 이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클 때는 A 더하기 B도 0보다 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도 얘가 성립을 하죠.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 좀 잠깐만 좀 써줄게. 자, 거기 2번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좀 잠깐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거에다가 네모박스. 2번에 요거 네모박스. 그러면 우리가 좀 표현하기 쉬운 게 아까처럼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즉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거기다 코멘트 요거 좀 적어줘. 이렇게 됐다는 소리고. 맞지? 그럼 우리가 제곱을 해서 얘가 더 크다는 소리는 얘가 더 크다는 소리가 아닌가? 맞죠? 맞아? 우리 그때 배웠잖아. 루트 5가 커, 루트 3이 커, 루트 5가 커. 그럼 얘 양면 제곱해봐. 5가 되고 3이 되니까 당연히 크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는 뜻으로 대조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은 제가 한번 쭉 예제 3번 잠깐 볼래요? 예제 3번. 예제 3번에다가 동그라미 별 하나만 좀 칠게. 2의 60승과 6의 60승. 6의 20승. 그 페이지 194쪽에. 194쪽에 맨 밑에 예제 다음에 물음이 답하시오. 1, 2, 3번 있는데 요것만 좀 잠깐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 거기다 좀 써주세요. 얘는 나중에 지수, 함수, 그러니까 로그 할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대수에서 나올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해. 자, 어떻게 합니까? 지수가 같게 하거나 밑이 같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2랑 6을 같게 하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뭐야? 20, 20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2랑 만나는 거지? 그래서 2의 3승. 뭐야? 8이고 얘가 6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조금 생소한 거 나갈 거고 유일하게 이제 명제 파트에서 계산이 들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홍서준 야, 제 뒤통수한테 풀을 갈면 내가 시켰다. 내가 할게. 죽었나? 야, 죽었나? 거기 아니야. 자, 절대부등식에다가 밑줄 좀 칠게. 자, 얘는 절대부등식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얘는 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인데 얘랑 같은 급에 있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항등식 옆에다가 이렇게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항등식이 뭐야? 은희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치? 얘는 그럼 뭘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할 수가 있나, 부등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 너희도 좀 익숙한 부등식. 얘 항상 0보다 커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은율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잘. 자, 얘들아, 요거를 옆에 하나 좀 써주세요.
밑에다가 좀 써줄 건데 얘가 항상 0보다 큽니다. 왜 클까?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꼭지점 만들듯이 한번 바꿔볼게.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x 가로 닫고 플러스 1인데 뭐가 더 필요해? 4분의 1이 더 필요하고 4분의 1 빼겠죠? 그럼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데 얘가 과연 0보다 항상 클까? 최소값이 얼마야? 4분의 3.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자, 거기 옆에다 써주세요. 최소값을 증명할 때는 너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번 파트에서 총 2가지를 더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자, 요거 좀 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너희가 오늘 배울 건데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이번에 배울 거야.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통해서 또 배울 겁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는 좀 많이 활용했어. 맞지? 요거는 좀 많이 활용했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오늘 배우는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 슈바르츠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또 결정된다. 요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등식 개념이랑 비슷하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잠깐만 보시면 자, 4번에 뭐 첫 번째 1번 A, B가 실수일 때고 당연히 A가 B보다 클 때 A가 빼기 B는 0보다 클 건 당연한 거고 2번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 제곱도 그러면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건 뻔하고 세 번째까지는 무난히 갈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라는 소리는 실수라면은 A랑 B가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4번에. 자, 요 표현은 좀 중요해. 절대값 A의 제곱이나 우리는 A 제곱이 똑같을 거다. 빨리 짱구 굴려봐. 내가 어떤 숫자를 제곱한 값이나 그 어떤 숫자를 양수로 만들어서 제곱한 값은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너희 밑줄 좀 치세요. 자, 절대값 A, B는 각각의 절대값 쉬운 값이랑 똑같을 거다. 요거를 좀 오늘 쓸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도 맞을까? 각각의 양수를 만든 다음에 곱해서 나온 값이랑 곱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값을 우리가 양수를 만든 것은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조금 표시를 좀 잘 해봐주시고 밑에 5번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가지 절대 부등식 잠깐 보도록 할게. 이런 거 한번 볼까? 아니야, 이건 나중에 하자. 여러가지 부등식에서 얘 다 밑줄만 좀 쳐줄까요? 단 두고는 단 그거는 단 그거는 뭐 이렇게 성립한다 라는 것들 밑줄만 좀 쳐주시고 요건 일단 보여는 드릴 거니까 보여만 드릴게요. 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까 똑같아요. 이쪽으로. 자,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 뭐가 더 필요해? 4분의 1 B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빼기 4분의 1 B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언제?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얘도 같고 얘도 0이 되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A 플러스 2분의 1 B가 0이고 그 다음에 B 제곱이 0일 때 우리가 성립하는데 B가 0이니까 0, 0 A랑 B가 둘 다 0일 때 성립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 제곱 더하기 서원아 고개 들어 B 제곱이 0보다 또 커요. 자 얘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거는 너희도 잘 알다시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공통수학 1에서 처음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서로 뭐 넘겨? 이거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 은유라? 지우야 이거 뭐야? 준아야 네가 대답할 수 있나? 네. 뭐? 그렇지 이거잖아. 아니야? 그럼 얘가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얘가 같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A랑 B랑 C랑 같다라는 조건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거기 어차피 필기할 구석이 좀 많으니까 필기 좀 많이 할게요. 얘들아 거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줄까? 어차피 여백이 좀 많이 있잖아 그치? 자 너희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 써줄게요. 밑에 여백에다가 그 보충학습 위에 있는 여백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좀 써주세요. 자 산술 평균도 있고 기하 평균도 있어. VS야. 너희 산술 평균은 너희 다 알아. 준아야. 네.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지? A하고 B가 있어. A 점수랑 B 점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평균 구해? 2분의 이게 산술 평균이야. 너희 원래 알듯이. 너희 그럼 3개 있으면 어떻게 해? 3개 있으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치? 그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평균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하 평균 너희 처음 들어볼 거야. 맞지? 기하 평균은 너희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줄래?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얘 넓이가 2분의 AB야. 근데 난 궁금해. 갑자기 넓이는 똑같은데 정사각형인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정사각형이야. 루트 2. 기하평균은 루트 8이에요. 즉 어떤 도형에서 A하고 B에 대한 어떤 도형에서 넓이가 AB라면 똑같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AB일 때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평균을 합쳐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싸우는 싸움이야. 그래서 지금 쌤이 일단 보여는 줄게.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죠. A하고 B는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시킬 수 있어. 제곱 시켜볼게. 그럼 얘가 4분의 A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b가 될 거야. 그걸 넘겨.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4ab가 되고 얘 이쪽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가 돼서 얘는 잘 모르겠네.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0보다 항상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이 전체 값은 항상 0보다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는 이 같다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반드시 중요해. 어떤 조건이야?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이 부등호 방향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된다. 자.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어? 쓰라고 했는데 안 써? 어? 써줬어요. 나 그렇게 썼어? 쓸게.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증명하는 과정이어서 여기까지는 쓸 필요 없고요. 그건 좀 중요하다, 얘들아. 거기 밑줄 좀 쳐주세요. 산술기와 평균에서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산술도 그렇지만 기하도 그렇지만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황에서 얘가 성립한다. 옆에다가 요거 옆에 여백 있죠? 그 푸른색 칸 옆에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우리는 산술기와 평균 이렇게 외우지 않아? 거기 옆에다 이렇게 좀 적어줘. 이렇게 좀 써줘. 이게 산술기와 평균입니다. 문제 풀 생각하지 마. 일단 지금 쌤 먼저 봐. 자, 그리고 거기 옆에 단 등호는이라는 거 있죠? 거기다가 별.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요거 있잖아. 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산술기와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2차 함수의 최대 완전점 직골로 구할 수 있거나. 준아야, 두 번째 뭐야? 최대값 최소값 어떤 문제로 풀 수 있어? 그 산술 평균. 산술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걸 설명했고 그 다음번에 배울 코시 슈바르츠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의 형태로 고등학교에서의 산술 그 최대값 최소값은 다 결정이 돼. 알겠어?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셔라. 자, 조건이 뭐야?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일 때는 우리가 2개 더한 것이 2개 곱한 거와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좀 중요하니까 생각하고 내가 요거를 또 윤준아 쓰러지지 말고. 자, 이거 안 쓰면 고등학교에서 거의 7점짜리 문제라면은 거의 한 5점이 날라가요. 요거 안 쓰면 5점이 날라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풀어가지고 땅땅땅 답이 2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2점만 받는 거고 과정에서 이거 빠졌으면 거의 한 3점에서 5점 정도 날라가요. 그만큼 얘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쌤도 풀 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쓸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AB가 25일 때 AB가 25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이런 그냥 바로 산술평균 써야 돼. 산술평균 써야 되고. 자, 아니면 이렇게 된 것도 있어. 옆에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
예시야 예시. 예시야. 이거 좀 써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한다? 자, A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분명히 있을 거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요거만 좀 쓸게.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두 항의 덧셈과 두 항의 곱셈이 나오는 무조건 산술기야. 그런 걸 생각해. 자, 어떻게 써? 4A 플러스 B는 어떻게 형성돼? 2배의 루트. 자, 어떻게 됐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은 그냥 곱했잖아. 그렇지? 자, 얘는 그럼 몇 AB가 되는 거야? 얘랑 그냥 곱하는 거야. 얼마? 4AB야. 됐어? 야! 너 한 번만 더 자. 예. 어? 네? 네. 한 번만 더 자. 네. 잔다는 소리야? 네. 네. 아니요. 정신 차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다시 요 두 개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왜? 숫자 최소값은 너희 머릿속에 딱 생각하라니까. 2차 함수,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츠 아니면 구해. 여기서 세 개. 근데 우리가 합 곱이 나오면 산술기하야. 가자. 그럼 얘는 2배.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25. 얘가 얼마라고? 3. 4 곱하기 25. 100이잖아. 그치? 넘어가. 20. 이렇게 돼. 그치? 그건 뭐야? 얘의 최소값은 20이겠지. 자, 근데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단. 언제 등호가 성립해? 언제 등호가 성립해? 4A랑 B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 안 써주면 틀린다고. 이것도 좀 써주세요. 요거까지도 완벽하게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때 당연히 내가 빼먹기 마련이거든. 근데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4A 플러스 B가 20보다 크대. 그러면 4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얼마야? 21? 실수잖아. 그러면 20.9도 되지 않아? 20.8도 되지 않아? 2.1, 20.3도 되지 않아? 이건 최소가 없습니다. 이거 최소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A, B가 정수라고 하면 있겠지.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딱 얘도 어떤 정수까지 나오면 얘가 소수점이 없을 거니까. 그치? 그렇지 않고서 그냥 A, B가 그냥 양수다라고 해버리면 얘는 최소값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최소값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돼? 등호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등호라는 조건을 너희가 안 밝혀주면 너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써주세요. 됐어? 산술기하는 푸는 스킬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별 5개 쳐주세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별 5개. 자, 별 5개 치고는 교육과정에서 안 배울 겁니다. 교육과정에 안 나와요.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왜 내가 별 5개 치라고 했냐면, 그래도 요거를 아예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이걸 언급을 하실 거예요. 언급을 할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 하고 너희한테 언급을 해줄 거야. 왜냐면 앞으로 평가 기출 문제 은유라 평가 문제라든지 수능에는 당연히 고등수학 1, 2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대수, 그러니까 너희는 수능이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기본 베이스야. 공통수학 1, 2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때쯤 올라가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요령이 더 많아. 총 5가지가 생기거든. 뭐 미적분까지 배우면. 그러면 거기서 지금 코시 슈바르츠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나와. 그래서 얘가 잊지 말라고 별 5개를 쳤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하는 방법 알려줘. 코시 슈바르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과 지금 부등식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은유라 정신 차려. 안 좋은 게 아니라 너 흔들흔들 거렸잖아. 자, 그 이쪽으로 가. 자, 그냥 전개점 할게요. 전개점 하시면 a 제곱 x 제곱 ay 제곱 제곱 b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이고 얘 전개하시면요 a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플러스 2배의 ax by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양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없애주자는 거지. 서원아 봐야 돼. 이렇게 없앴어.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얘들 잘 봐야 돼. 자,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 얘가 제곱이 되기 전 값으로 나올 때 얘가 얘네 둘 곱해서 마이너스 2배 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가 0보다 이쪽이 넘어갔으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리고 내가 항상 이 통은 언제 성립이 돼? 얘랑 얘가 같을 때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AY랑 BX가 같을 때라고 하는데 지금 봐봐. 너희가 여기 이 상태에서 AY랑 BX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A랑 X랑 묶어주고 B랑 Y랑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를 나눠주고 Y를 나눠주는 돼. 또는 A를 나눠주고 B를 나눠주는 돼. 어떻게 돼?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다. 또는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다는 게 성립 조건. 알겠어? 자, 근데 보통 위에 걸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 얘는 숫자고 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내를 보내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단 등호는 너희 책에도 A분의 X가 B분의 Y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의 개수분의 X, Y 개수분의 Y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X 개수분의 Y, X, Y 개수분의 Y. 자, 근데 코시 슈바르츠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서 얘가 성립을 하는데 코시 슈바르츠의 활용 방법은 내 책에 나와 있는 그 굵은색 글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좀 써주세요. 자, 그래서 쌤은 문제를 하나 엮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를 언제 쓰면 좀 좋냐면 코시 슈바르츠는 거기 네오박스 좀 칠게. A, B, X, Y가 실수일 때만 쓰는 거야. 쌤, 그럼 산술기하보다 좀 더 활용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가 아니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A, B, X, Y가 그냥 실수라는 범위만 주어진 것 뿐이지 저것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진 것 뿐이지 얘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도 있어. 그래서 단 산수의 기하 평균은 항상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해서 가지고 가면 돼. 자, 코시 슈바르츠 하는 방법 알려줄게. 만약에 사라고 했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거꾸로 쓰는다고 했었잖아. 얘를 가지고 와 3x 플러스 2y의 제곱은 뭐보다
자,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그냥 쓰세요. 자, 그럼 여기서 x랑 y가 요거 미지수 잡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들이 오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a 제곱이랑 b 제곱은 개수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3a 제곱, 2의 제곱이 와서 9 더하기 4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뭐야, 얘가 4, 4, 16. 16은 얘가 13이죠? 그래서 13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해서 최대값은 미안, 최소값이겠네. 최소값은 13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줄게, 얘들아. 만약에 이거 최소값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최소값. 자, 코시-슈바르츠의 활용법 두 번째야. 여기서 얘기하는 요 x랑 y는 미지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a하고 b는 a제곱이랑 b제곱은 개수 부분이야. 자, 그럼 하나 문제를 낼게. 봐봐. 3x 플러스 2y가 이번에도 4고 이번에는 9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제곱. 자, 그래도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3x 플러스 2y의 제곱.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는 무조건 있잖아. 얘를 쓰거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 잘 들어. 여기서 뭘 미지수로 봤을까? 얘는 뭘 제곱을 한 거야? 3x를 제곱을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3x를 미지수로 본 거야. 알겠어? 자, 얘는 뭘 미지수로 본 거야? y. 여기서 y를 미지수로 본 거야. 그러면 저절로 개수가 정해져. 여기서의 개수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개수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1의 제곱과 2의 제곱이 온다. 그래서 내가 코시-슈바르츠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거꾸로 쓰는 게 답이에요. 거꾸로 쓰는 게. 얘를 먼저 쓰고 얘를 가져다 쓰면 여기서 미지수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 남거든.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럼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 조금 더.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얘는 지금 4, 4, 16이니까 얘가 5잖아. 그럼 5분의 16이 얘가 된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만약에 봐봐. 3x 플러스 4y가 뭐 4고 이번에 이것도 좀 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썼어. 아, 이건 뭐야? 그냥 가자. 일단은 봐봐. 제곱 더하기가 나오면 산술기야. 미안, 코시-슈바르츠. 곱과 합이 나오면 산술기야. 다시 제곱의 합과 합이 나오면 산술기야. 자, 그럼 얘도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4y 전체 제곱이라고 쓰고, 자, 여기는 똑같아요. 16x 제곱 플러스 9y 제곱.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의 싸움이야. 자, 얘기해봐, 얘들아. 뭘 미지수로 보고 뭘 미지수로 봤어? 4x를 미지수로 보고 여기서는 3y를 미지수로 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개수가 해당하는 부분은 얘는 뭐야? 그렇지, 4분의 3인 거야. 개수가. 얘는 3분의 4인 거야. 그래서 각각 제곱이 들어가서 16분의 9 더하기 9분의 16이 여기 들어가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모든 제곱의 합과 그냥 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 어떻게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드모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x분의 x의 개수분의 x, y 개수분의 y. 즉 다시 요거 미지수의 개수분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분의 미지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쭉 얘기해. 뭐분의 4분의 3분의 4x. 이거의 개수가 이거고 얘가 미지수잖아. 오케이? 이거의 개수가 이거고 얘가 미지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의 4분의 3y. 이거일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등호 조건이 안 나오면 그냥 너희가 그냥 무작위로 막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등호를 간혹 가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여기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거 중에서 197번에 2번에다가 별 5개 치시고요. 나머지 증명하시오는 풀지 않을게. 알지? 자, 첫 번째 필수 16번에 2번에만 별표 5개 쳐주시고, 요거는 옆에 풀이 여백에다가 너희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어차피 풀이도 잘 나와있긴 하지만 너희가 그래서 써보는 식으로 조금 가볼게.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지금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이 들어가면 너희가 의도적으로 제곱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 양변 제곱, 양변 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써주세요. 이렇게 되겠더라. 자, 어차피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가 될 거고, 자, 여기서는 그냥 의도적으로 한번 써볼게.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희야, 절대값 a 제곱이나 a 제곱은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울게. 지웠어. 그리고 우리가 2도 좀 약분할게.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나온 건 절대값 a, 절대값 b와 a, b와의 관계성을 뜻하는 거거든.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이거 봐. 절대값 A, 절대값 B는 내가 뭐라 그랬어? 뭐랑 똑같다 그랬지? 절대값의 A, B랑 똑같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교를 해주시면 당연하게 얘가 더 클 거야. 얘는 양수일 거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라면 얘가 당연히 클 거고, 양수는 어때? 둘 다 같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단 두고는 언제 성립해? A, B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0일 때가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더라. 성립이 된 겁니다. 됐죠? 요거는 의도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게 너희가 조금 의도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 체크 461번에 두 번째 것만 숙제로 나갈게요. 여기 나머지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461번에 2번만 너희가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이제 쓰임새를 잠깐 볼게. 자, 언제 산술기하를 쓰고 언제 안 쓰는지. 자,
자 얘들아 첫 번째 1번에 2x 플러스 3y가 10이야. 그리고 xy 얘가 동그라미 쳐 xy 곱이 들어가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산수 기하밖에 없어. 2차 함수도 아니고 코시 슈바르츠도 아니야. 곱이 들어가서 곱이 조건 들어가거나 곱을 물어보는 문제는 산술 기하밖에 없다고. 알겠지? 꼭 기억해. 자 그럼 우리 가자. 어떻게 2x 플러스 3y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배의 6xy와 같다. 맞지? 둘이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의도적으로 10이니까 2로 약분하면 6xy랑 같을 거고,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은 36이 6xy가 되니까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y 최대값은 6이 나가 되는데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2x랑 3y가 같다. 자, 근데 거기 문제 보시면 x랑 y가 결정되어 있거든. 잘 생각해봐. 얘랑 얘가 두께가 똑같대. 잘 들어. 두 개가 똑같대. 그러면 2x가 두 개 있어서 4x가 10인 거잖아. 맞지? 4x가 10이야. x 얼마야? 자, 3y랑 얘랑 똑같다며. 그럼 3y가 두 개니까 6y지. 6y가 10이니까 y는 2겠지.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최소값이 a일 때 x가 뭐 y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x값이랑 y값 구해주는 게 너희는 좋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너희 풀이에다가 조금만 더 가미할게요. 거기 단 등호는 2x 플러스 3y가 같을 때라고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거기다 밑줄 좀 쳐주시고 이렇게도 좀 써줘. 풀이에다가 빨리 써 빨리. 단 등호는 2x 더하기 3y가 같을 때 성립한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풀자면 4x가 10이고 6y가 10이기 때문에 얘가 결정된다. 이걸 좀 써주세요. 자, 이어서 xy가 8이고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밖에 자 우리 요거 나왔어. x 플러스 2y가 2배의 루트 2xy가 되겠더라. 그럼 xy가 8이니까 8이 16 16이니까 넘어가서 4, 2, 8 최소값은 8이네. 근데 우리 정답은 단 이거는 x랑 2y가 같을 때 x와 2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값을 못 정합니다. 그렇죠? 값을 못 정해요. 쌤, x 더하기 2y가 8이라면서요. 그러면 xx에서 2x가 이거고 뭐 4y가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야. 얘는 이 값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하고 산술기하 포지션이죠. 그래서 쌤도 여기 산술기하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내고 두 번째 교시에서는 2-2를 설명할 거니까 조금 빨리 쉴게. 여기까지 하고 1분 빨리 쉬는 걸로 하고 끝냈습니다.